동맥경화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장에는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의 원인의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으로 알려져 있고요.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낼 때 그 혈관이 느끼는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이 느끼는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 병원에 와서 진료실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진료실 혈압의 140에 90에 해당되는 것이 고혈압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혈압을 많이 측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 혈압 측정을 했을 때 가정 혈압 기준으로는 수축기 혈압 135 그리고 이완기 혈압 85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이 항상 잴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실 혈압과 가정 혈압은 그래서 진료실에 왔을 때, 즉 의사를 만났을 때는 보통 긴장을 하고 편안한 곳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혈압이 이 병원에 와서 잰 혈압보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낮습니다. 진료실, 즉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을 재는 것에 대한 고혈압의 기준과 이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가정 혈압을 쟀을 때 고혈압의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 또는 일차성 고혈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차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즉 쉽게 말하면 명확한 원인이 없는 고혈압을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 습관이나 운동 습관 등 이러한 생활 습관,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명확한 원인이 있는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여 따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 배 안에서, 복부 안에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있는 것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차성 고혈압은 매우 젊은 환자에게서 나타난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고혈압 약제를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2차성 고혈압을 찾아내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은 심장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사실 혈관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 혈관은 우리 몸 어디에든 있죠. 이 혈관에 병이 생겨서 결국에 동맥경화가 진행하게 되고, 이러면서 동맥경화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살펴보면 이제 머리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 심장에는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망가지게 되면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혈액투석의 원인이 1위가 당뇨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원인의 2위를 차지하는 것이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맥, 큰 동맥에도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데, 대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대동맥이 늘어나고 넓어 커지는 대동맥류가 생길 수 있고, 대동맥 파열 등의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도 이제 망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고혈압의 선별 검사에 대해서 권고를 하였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에서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진료실에서 혈압을 한번 재봐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40세 이상이 되거나 비만인 환자 혹은 이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전 단계의 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진료실에 가서 혈압을 재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혈압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 혈압을 자주 측정해 보는 방법이야말로 고혈압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줄이고, 소금 섭취를 줄이고, 술을 마시지 않거나 금연을 하고, 적절한 운동을 매일 하면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혈압이 아닌 상태의 혈압까지 낮추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교정하게끔 설명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고혈압 약제를 적절히 투여하여야만 정상 혈압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약제를 사용해서 140에서 90 미만으로 혈압을 낮추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 혈압을 130에 80 미만까지도 낮추게 됩니다. 고혈압은 그 당뇨와 마찬가지로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혈압도 높아지는 것이 정상 노화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의 경우 처음에 환자들이 생활습관 교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즉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혈압이 정상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혈압약을 중단하면서 좀 지켜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혈압약을 끊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잠시 쉬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자들이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한 이 생활습관 교정, 즉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먼저 권고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5번 이상으로 운동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하루에 30분 이상 너무 쉽게 하지 말고 등이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병행해서 할 것이 보통 권유가 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권유를 하고 있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고혈압 약제 1개 정도 복용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의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늘리고 생선이나 올리브유 등으로 건강한 단백질이나 지방을 보충하는 식단을 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짜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6g 정도, 티스푼 1개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소금 섭취를 줄일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비만인 환자의 경우에는 BMI 기준으로 25 미만으로 감소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절주도 중요한데 하루에 2잔 정도의 술을 마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2잔 마시고 중단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웬만하면 금주하시라 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요. 흡연도 또한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금연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지원받으세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참여 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참여 신청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